세상에 진짜 아기잖아. 대체 누가 이런 차가운 피아노 상자에 아기를. 눈보라가 몰아치던 8년 전 겨울밤, 삶을 포기하려던 한 남자의 귀에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 숨도 가쁘게 붙어있던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남자는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습니다. 그래, 하늘이 나를 살리라고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결국 그는 죽으려던 결심을 꺾고 아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소리를 계명으로 읽어내고 한 번 들은 멜로디는 절대 잊지 않는 신의 음감을 가진 천재 아이였던 거예요. 가난한 조율사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8년 뒤 이 아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버지로 살아온 자신의 삶과 대한민국 재계가 통째로 뒤흔들리게 된다는 것을요. 과연 이 천재 아이가 연주할 단 한 번의 선율이 가난한 아버지를 어떻게 구원하고 대한민국 재계를 어떤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슴 뻥 뚫리는 역대급 사이다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도윤 씨와 우주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세상을 차갑게 얼리던 8년 전에 어느 추웠던 겨울밤이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피아니스트의 생명인 손가락, 신경마저 마비되었던 도윤 씨는 삶을 포기하려 공원 한쪽을 정처 없이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폐기된 피아노 음반 상자 사이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홀린 듯 다가간 그곳에는 낡은 자장가 악보 한 장과 함께 갓난아기였던 우주가 놓여 있었죠. 도윤 씨는 차가운 아기를 품에 안으며 전율을 느꼈답니다. 아, 하늘이 나를 살리려고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말이에요. 죽으려던 남자가 죽어가는 아이를 만난 그 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소리로 맺어진 진짜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에게 그 8년은 피눈물 나는 사투의 시간이었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젓가락질조차 힘들었지만 갓난아기 우주를 먹이려고 입술로 젖병 온도를 맞추며 정성을 다했죠. 밤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조율책을 독학하던 시절 도윤 씨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답니다. 내 손은 죽었어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 절박한 부성애가 마비된 신경을 이겨내고 그를 최고의 조율사로 만든 것이었죠. 한때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만 명의 박수갈채를 받던 천재 피아니스트였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남의 피아노 음을 잡아주는 평범한 조율사의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아빠, 오늘 그 집 가는 거야? 엄청 큰 집. 우주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었을 때 도윤 씨는 가볍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우주는 참 특별한 아이였답니다. 거리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도 아빠, 저건 미 소리야. 라고 정확히 맞히는 절대음감을 가졌거든요. 도윤 씨는 그런 우주를 보며 늘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가난한 아빠를 만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제대로 꽃피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런 도윤 씨에게 대성그룹의 오성훈 회장으로부터 간곡한 조율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8년 전 딸을 잃은 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피아노를 고쳐달라는 사연이었죠. 도윤 씨는 우주를 혼자 둘 수 없어 저택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 문이 열리고 들어선 거실에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오 회장의 매제, 최기태 상무는 우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답니다. 8년 전 사라진 후계자의 모습과 우주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최 상무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후계 구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최 상무는 애써 당황함을 감추며 비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장 저 조율사와 아이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8년 전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긴장감이 감도는 저택 안 도윤 씨는 오 회장의 안내를 받아 문제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강 집사는 우주의 얼굴을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죠. 강 집사는 도윤 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실종되신 우리 막내 도련님이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쩜 이리도 똑같으실까요? 그 말을 들은 도윤 씨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주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던 것이죠. 하지만 도윤 씨는 마음을 다잡고 피아노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본 도윤 씨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피아노 줄을 때려 소리를 내는 핵심 부품인 해머들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날카롭게 깎여나가 있었거든요. 도윤 씨가 당황하며 피아노를 살피는 사이 오 회장은 구석에 앉아 있는 우주를 보며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잃어버린 딸과 손주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저택을 나서기 전 오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사탕을 우주에게 건넸답니다. 그런데 우주가 딸과 똑같이 사탕을 한 입에 깨물어 먹는 습관을 보이자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도윤 씨는 조율 도구를 내려놓으며 오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소리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율사로서의 자존심과 떨림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도윤 씨는 부품 훼손이 심해 내일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 회장은 아쉬운 듯 우주의 손을 꼭 쥐며 내일 올 때도 꼭 이 아이를 함께 데려와 주겠소? 라고 간곡히 부탁했답니다. 하지만 저택복도 끝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 상무는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죠. 내일 저놈들이 다시 오면 영영 이 집에서 못 나가게 만들어. 섬뜩한 한마디와 함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이었답니다. 도윤 씨는 밤잠을 설쳐가며 밤새도록 깎아 만든 특수 부품들을 챙겨 다시 그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죠. 가슴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도 했지만 우주의 손을 꼭 잡은 도윤 씨의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었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 이 피아노에 다시 소리를 찾아주자 하는 정직한 소망이었죠. 도윤 씨가 본격적으로 훼손된 해머들을 교체하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건반 깊숙한 곳, 8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툭 떨어졌답니다. 무심코 그 노트를 펼친 도윤 씨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죠. 그 안에는 8년 전 우주를 처음 만났던 날 운반 상자 속에 함께 들어있던 그 자장가와 똑같은 필체, 똑같은 인장이 찍힌 미완성 악보들이 빼곡했거든요. 그 순간 도윤 씨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확신했답니다. 세상에, 우주가 바로 이 집의 아이였구나 하는 운명 같은 깨달음이었죠. 하지만 진실의 기쁨도 잠시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답니다. 조율이 거의 끝나갈 무렵 최기태 상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어라? 내 명품 시계가 어디 갔지? 분명히 아까 소파 위에 뒀는데.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다렸다는 듯 최 상무의 부하들이 도윤 씨의 낡은 조율 가방을 거칠게 뒤엎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윤 씨가 한눈을 판 사이 몰래 넣어둔 다이아몬드 시계가 가방 속에서 굴러나온 게 아니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 가난뱅이 조율사 놈이 감히 우리 집안 물건에 손을 대. 최 상무의 불호령에 오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딸의 추억을 소중히 여겨주는 줄 알았던 도윤 씨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이죠. 도윤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저는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누명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최 상무가 미리 매수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도윤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버렸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도둑질 안 했어요. 아빠 놔주세요. 우주가 울면서 경찰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비정한 최 상무는 우주까지 유괴의 증거라며 낯선 사람들에게 넘기려 했죠. 경찰차로 끌려가며 도윤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우주를 향해 외쳤답니다. 우주야, 아빠가 고친 저 피아노 소리를 믿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 노래를 회장님께 들려드려야 해. 비정한 경찰들이 도윤 씨를 거칠게 끌고 나가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빠가 잡혀가는 모습에 울부짖던 8살. 우주가 갑자기 경찰의 손을 콱 깨물어 버린 겁니다. 아빠, 우리 아빠 놔줘요. 당황한 경찰이 손을 놓친 틈을 타 우주는 저택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최 상무가 저놈 잡아. 당장 못 잡아. 라고 비명을 질렀고 경비원들이 우주의 뒤를 쫓아 달려갔답니다. 멀어지는 경찰차 뒷유리 너머로 아빠의 절규를 등에 업은 채 저택 안으로 사라지는 우주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이제 저택 안에서는 8년 전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 아빠가 되찾아준 정직한 소리를 울리려는 아이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저택 안은 순식간에 추격전의 현장이 되었답니다. 작은 몸집의 우주는 경비원들의 손길을 요리조리 피하며 거실 한복판, 검게 빛나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다다랐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피아노 의자에 앉은 우주의 눈앞에 최 상무의 험악한 얼굴이 다가왔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최 상무가 우주의 뒷덜미를 낚아채려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띵 마이너스. 아빠가 온 마음을 다해 조율한 첫 번째 건반의 음이 저택 전체에 맑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8년 동안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듯한 신비로운 울림이었죠. 최 상무는 예상치 못한 맑은 소리에 멈칫하며 손을 멈췄고 서재로 몸을 숨겼던 오 회장은 그 투명한 음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주는 눈을 감았답니다. 무서운 아저씨들도 아빠를 잡아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모두 잊은 채 오직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자장가를 손가락에 실었죠. 도윤 씨가 밤새 정교하게 깎아 만든 해머들이 현을 때릴 때마다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따스한 그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오 회장은 홀린 듯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노래는 내 딸이 손주를 위해 만든 세상에 나오지 못한 곡인데 한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우주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죠. 아빠 도윤 씨가 가르쳐준 정직한 소리와 엄마의 내리사랑이 만나 8년 전의 비극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 상무는 당황하여 피아노 뚜껑을 억지로 닫으려 했지만 어느새 다가온 오 회장이
그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답니다. 가만 있어. 지금 이 아이의 연주가 들리지 않는 게냐? 오 회장의 서슬 펄언 호통에 최 상무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죠. 연주가 끝나고 정적이 흐르자 그제야 강 집사가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들고 급히 달려왔답니다. 회장님, 8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침 이 안의 진실이 깨어났습니다. 강 집사가 재생한 8년 전 블랙박스 복구 영상에는 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딸의 손에서 갓난아기였던 우주를 강제로 빼앗는 최 상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사실 강 집사는 사고 직후 박살난 블랙박스 칩을 몰래 수거해 지난 8년간 전 세계를 뒤지며 복구에 매달려왔던 것입니다.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조카를 죽은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최 상무는 마침 옆에 있던 폐기용 피아노 상자에 아이를 던져넣고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미완성 악보까지 상자 안으로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오 회장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최 상무를 향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죠. 고요하던 거실에 최 상무의 고개가 꺾이며 안경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그 어린 핏줄을 차가운 나무 상자에 버려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의 탈을 썼단 말이냐. 오 회장의 사자 후에 최 상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며 비굴하게 매달렸답니다. 회장님, 아니 형님, 오해입니다. 다 저 조율사 놈이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뒤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비명을 지르는 최 상무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바닥에 처박았답니다. 늘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사람들을 깔보던 최 상무의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뭉개졌고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답니다. 이자를 당장 끌어내. 이 집안의 먼지 한 톨도 이자에겐 아깝다. 다시는 내 눈앞에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라. 오 회장의 서슬 펄언 명령에 최 상무는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들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그를 질질 끌고 나갔답니다. 저택 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비참한 비명소리에 저택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던 도윤 씨는 오 회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답니다. 수갑이 풀린 도윤 씨가 거실로 들어서자 연주를 마친 우주가 달려와 아빠의 품에 안겼죠. 아빠, 내가 아빠 피아노로 노래 불렀어. 오 회장은 도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대기업 회장이 가난한 조율사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죠. 박 선생님,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내 손주를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워주어 정말 고맙소. 오 회장이 이제 이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우리 집에서 살자라고 말하자 우주는 도윤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회장님 집은 너무 크고 무서워요. 저는 아빠랑 같이 라면 끓여 먹던 우리 지하방이 더 좋아요. 아빠 없으면 저도 안 가요. 그 천륜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답니다. 우리 박도윤 씨는 더 이상 지하 단칸방에서 쇳가루를 마시던 고단한 조율사가 아니었죠. 이제는 대성그룹이 설립한 한성예술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우주와 같은 꿈나무들의 음악적 재능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멘토이자 보호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우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훌륭하게 자라난 우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독주회를 열게 되었답니다. 수많은 관객이 숨을 죽인 무대 위 우주는 가장 먼저 아빠
도윤 씨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조율한 피아노 앞에 앉았죠. 그리고 첫 곡으로 8년 전 그 저택의 침묵을 깨웠던 엄마의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오 회장님과 도윤 씨가 나란히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선율을 감상하고 있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소리로 맺어진 이들은 세상 그 어느 혈연보다도 특별하고 단단한 가족으로 남았답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도윤 씨와 우주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 피어 올랐답니다. 8년의 고생 끝에 기적을 만난 도윤 씨와 기특한 우주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